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상승 마감하면서 3,100선에 안착했죠. 다행히 오늘로 3일 연속 상승했지만 당장 지난주만 해도 2, 3%씩 오르내리는 모습에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표님이 변동성 장세, 우리 투자자분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장이 많이 흔들고 또 참 피롭게 합니다. 멀미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럴 때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줄기, 아니죠. 뿌리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자, 준비한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이제 우리 1980년대에 유행했던 만화 같아요. 독고탁이라는 만화가 있었고 까치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독고탁은 마구를 던집니다. 공이 변화구도 많고요. 아주 기교가 많습니다. 뭐 날아가면서 뱀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떠돌이 까치는 직구를 던지죠. 강속구를 던집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변동성 장세에는요, 독고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마구로 선택하지 말고요, 강속구, 직구로 승부를 보시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은 까치가 되자, 직구를 던지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게 이제 2020년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화랑기였습니다. 작년 세대 성별 신규 주식계좌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신규 계좌입니다. 40대 여성분들과 30대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수익률이 좀 여성분들 대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요. 특히 20대 남성분들은 3.81%로 가장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자꾸 변화구나 마구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빠른 거, 조금 더 빠른 길이 없을까? 자꾸 차선을 갈아타는 거죠.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이 있어가지고 길이 막힙니다. 1차선에서 2차선 갈아타면 1차선이 뚫리고 2차선이 막혀요. 이런 투자를 하지 말고요, 묵직하게 끌고 가는, 그러니까 단타를 너무 지향하지 말자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묵직하게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끝까지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우리 24시 클럽도요. 24시 클럽이 작년에 많은 수익을 안겨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이츠전지나 반도체 쪽에 많은 부분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이 났던 건 사실인데, 근데 저희가 힘들었던 것은요, 종목 선별이나 뭐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구의 습성, 변화구의 습성, 단발적인 거, 좀 더 화끈한 것을 쫓는 그 습성을 누르고 종목을 끌고 가는 그 힘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이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바꿔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또 수익이 나면 자꾸 팔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욕구를 계속 잠재우는 그 활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설득의 과정이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C와 같은 종목을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공략을 해서 최근에 뭐 좀 차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 끌고 오는 종목이긴 했습니다. 근데 불과 10월, 11월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어요. 조금만 흔들리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리고 또 수익이 날 때 자꾸 팔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잠재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기게 되면 무슨 일이 있나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자꾸 흔들리시거든요. 갈대가 되셔가지고. 이 불안해하는 그 감성들을 잡는 거, 주식 투자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억누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에게 3만원짜리가 뭐 13만 9천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말 끌고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많아요. 그럼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사고자 했던 종목이 싸게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걸 매수 기회를 보고 직구를 날려야 되는데, 거기서 뭐 인버스를 사고 기교를 부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장세는. 그럼 지금 장세는 왜 직구를 해야 되는가? 왜 시장 하방에 대해서 24시 클럽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항상 어떤 리스크가 오고 나서는 연준, 패드가 나섭니다. 과거 리먼 사태 때 벤 버냉키 또 의장이 나서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했어요. 항상 위기 이후에 엄청난 장이 왔죠. 리먼 사태 이후에 벤 버냉키가 나섰고 통화정책 양적 완화라는 것을 진행하고 나서 그때 유가가 또 이렇게 신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위기 이후에는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왜? 돈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때 유가가 치고 나가니까 엑슨모빌 기억나실 겁니다. 2012년도, 13년도 세계 시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이 기름을 파는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요때 엑슨모빌이 1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0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요때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어가면서 세계 시장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바로 엑슨모빌이 됐죠. 그때는 그렇죠. 벤 버냉키가 만든 작품은 엑슨모빌이에요. 그럼 이제 역으로 지금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파월과 무누신, 요 통화 담당을 담당하는 페드의 의장과 재무장관 무누신 전 장관이 만들어낸 건 뭔가요?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은 뭔지를 보자고요. 무엇이 시가총액 1등입니까 지금? 애플이죠. 전 세계 시가총액 지금 2,500조 정도 될 겁니다. 애플의 월봉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가파른 완전히 등반하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백두산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파월이 만든, 무누신이 만든 인플레이션은 바로 애플과 같은 IT 산업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유가였지만 지금은 IT 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테슬라도 IT 산업이에요. 스마트폰만 있냐?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뀐다. 테슬라도 이 IT 버블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IT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IT 하드웨어 강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증시를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봅니다. 자, 디램 가격 아주 무섭게 치고 있죠. 애플 어디 거 씁니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대한민국 거 써요. 전 세계 수많은 모바일 업체들 대한민국 안 쓰고서는 모바일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치고 올라오는 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2021년도 2분기 때 서버 디램 수요 회복과 모바일 수요 회복이 발생하면서 디램 가격이 2분기 때 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작년 4분기 때부터 치기 시작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자동차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2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증가율이 30%를 증가했습니다. 12월 달. 전월비 크게 증가한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 테슬라도 주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IT 버블의 주역인데요. 대한민국 LG화학이 주 납품사예요. 12월 달 2차 전지 판매량 보십시오. 어마무지하게 증가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만큼 삼성 S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배터리 출하량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1월 달 요거 자료가 조금 오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1월 달 작년 12월 달 보지 못했던 배터리 출하량을 보여줬는데 1월 달에 그것을 또 깼습니다. 요거는 수출의 동향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텐데요. 제가 급하게 구해온 자료입니다. 박영호 대표님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창. 아무튼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1월 달이 더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쪽도 분명히 포텐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량용 2차 전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냐? 아니죠. 반도체도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값 20% 올리겠다는 얘기도 바로 여기서 진행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전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쇼티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아직 쇼티지의 시작도 안 했음을 강조드리면서 대한민국은 IT 그리고 쇼티지가 발생하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류의 종목들로 계속 승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2차 전지 반도체에 집중하자 이렇게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죠.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로 연장됐는데요. 45일 늘어난 공매도 금지 우리 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공매도는 폐지해야 되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장 조치 대형주나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150, 그러니까 150에 들어가는 코스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먼저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공매도는 만기가 없어요. 만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안전장치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공매도를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도 100% 공감하거든요. 내가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집을 팔려면 내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차를 팔려면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은 내가 없어도 팔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현 정권에서 OECD 얘기하는데요. OECD 눈치 보지 말고요.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대한민국이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개인 투자가들의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공매도는 폐지돼야 된다. 건전한 주식 시장을 위해서 버블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마도 그분들도 학습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Y였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귀를 쫑긋하게 했던 종목 집중 분석합니다. 이 종목 Y 김지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MI라고 알고 계시나요? TMI요? 네, TMI 요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TMI 살짝 하고 가면 김지욱 대표님 오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뭘 그렇죠. 아니 대본에 써 있어서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한번 여쭤보고 본격적인 내용 한번 만나보죠. 뭐 많은 축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받고 뭐 시장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뭐 잘 지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을 번쩍 띄었던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종목 선정해 주셨죠? 예.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루 시큐리티입니다. 네, 이글 시큐리티. 뭐 요상한 좀 이름이에요. 예, 좀 어려워요 생소하고. 이름이. 예. 네.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또 요상하게 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평소 대비해서 한 580배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쫙 몰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름은 좀 이상한데 또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구나 하는 게 이글루라는 게 남극에 보면 이제 얼음 벽돌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이글루라고 하고 시큐리티는 말 그대로 보안. 그래서 이제 보안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AI 뭐 보안 관제. 그냥 요즘에는 뭐 일반적인 보안 갖고는 이게 시장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AI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클라우드 보안, 뭐 운영 기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가 AI 쪽에서 이게 좀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영상이 이제 뭐 관제 시스템이니까 뭐 영상들이 보일 때 그걸 뭐 사람이 보게 되면 그걸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AI는 이거를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된다고 하면 영상에서 그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효율성이 좀 높아졌다. 인건비도 좀 덜게 되고 그래서 채용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작년에 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매년 한 10억, 20억 정도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그냥 못 벌지는 않았는데 10억, 20억 정도 벌다가 작년에 이게 이제 뭐 AI고, 뭐 기업들이 써보니까 괜찮더라 네. 해서 했는데 이게 단가가 좋으니까 51억이 났어요. 평소 매년 15억, 20억 하다가 이제 한 거의 3배 가까이 이게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주가가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된 거.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뭐 한 600억대니까 AI 기술을 갖고 있고 보안 쪽이다. 근데 지금 뭐 한 600억에 50억 정도 벌면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그래 이글루 시큐리티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첫 번째 눈에 들어왔던 종목 만나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한국 가구라고 또 들어오더라고요. 한국 가구요? 오늘 네.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생소합니다. 예, 가구니까 말 그대로 가구 업종입니다. 가구 회사네. 예, 가구 회사고 뭐 최근에 좀 며칠 계속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좀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오늘은 상당폭 좀 한 거의 20% 넘게 올랐다가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양호하게 12%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니까 뭐 저는 뭐 이 회사를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네.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계속 예, 벌어들이는 게 뭐 70억, 80억대 매년 그리고 꾸준히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작년에는 이제 가구들을 많이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집콕 예, 그 수혜를 좀 본 것 같고요. 작년에 한 100억 이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회사를 좀 무슨 가구를 하나 좀 보려고 하니까 이게 다 폭증이- 신기했나 봐요. 네. 이 회사 왜 그러지? 너무 이제 접속자가 많으니까 폭증을 이제 차단해야 되더라고요. 주가가 갑자기 예. 막 올라가니까 예. 도대체 어떤 회사야 하고 막 사람들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보려고 네네.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돼갖고 뭐 여기저기 블로그를 좀 찾아보고 했죠. 하니까 명품 가구 이제 수입을 좀 유통을 하더라고요. 수입 예. 유통을 하는. 예, 거군요. 예. 네. 그 자체 제작도 좀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약하고 대부분 이제 명품을 예, 그 이태리나 뭐 프랑스 네네. 그런 고급 가구를 유통해 이 부분에 요즘에 왜 잘 나가냐면 지금 좀 양극화나 이런 부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굿즈나 이런 매장 그런 아울렛 가게 되면 뭐 줄 서서 사는 것처럼 명품 쪽도 이런 가구 쪽도 아마 그런 양극화가 좀 벌어지지 않나 이런 모습. 주가가 오른 거는 사실인데 좀 약간 좀 씁쓸한 예, 씁쓸한 네, 부분도 좀 씁쓸한 있더라고요. 부분이네요. 예, 네. 예, 그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가구 유통하는 예. 한국 가구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이번도 좀 생소할 겁니다. 한국 큐빅입니다. 예. 가구에서 이제 큐빅으로 갔습니다. 네. 큐빅이라고 해서 또 이게 또 그런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또 이 회사를 보면 여기도 또 알아보려니까 또 막혔어요. 이 회사도 갑자기 이제 거래량 튀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여기저기 찾아봤죠. 그러니까 한국 큐빅 본사가 저기 뭐 단원구 쪽에 있더라고요.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에 네. 있고 뭐 회사는 좀 멀쩡한 것 같습니다. 보면 재무제표를 또 보니까 그래도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이익이 많이 좀 늘어나는 그리고 특히 올해 작년에 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억 그 매출에 영업이 한 60억 정도 그냥 뭐 무난하다 요 정도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벌써 지금 100억대를 넘었어요. 3분기, 4분기 발표를 안 했는데 따져보면 한 1,670억 영업이익에다가 120에 130억 정도 이익이 좀 나올 것 같다. 뭐 하는 회사냐 보니까 이제 공면 표면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컬핏이라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 회사만 갖고 있어서 현대차하고 기아차 보면 이제 그런 안에 좀 유리하게 요즘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요런 데 이런 굴곡이진데 이런 게 사실 입히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예. 이거를 처리해주는 특허를 좀 갖고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요즘 뭐 현대차, 기아차가 뭐 1월 달에도 지금 한 4.7% 미국에서 네네. 작년 1월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 성장. 기아차 같은 경우는 무려 뭐 11%나 급등을 했다고 해요. 미국 시장에서 말하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지금 뭐 제네시스하고 그러니까 고급화되는 그런 차량에는 이런 공면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서 이 회사가 작년에 특히 이익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건 올해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됐어요. 네. 저평가됐고 이제 좀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한국 큐빅 좀 생소하긴 했으나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또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에 확 띄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건 좀 알죠. 네. 사람들이. 익숙한 종목이죠. 예, 그렇죠.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포스코 인터넷 사실 뭐 올라갈 만한 건덕지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월봉인데 2014년도부터 그때 42,600원 갔다가 지금 내내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만큼 암울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검은 선을 월봉상으로 3개월 연속 상승 추세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돌파를 했다고요. 뭐
특별한 게 뭐 있나 싶었는데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뭐 철강 유통, 네. 유통을 하고 이게 대우엔트하고 이제 합쳐진 거거든요. 포스코가 인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얀마 가스전 유명하죠. 예. 이게 이제 캐시카우고. 근데 뭐 버는 건 계속 잘 벌고 있어요. 뭐 작년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예. 근데 이게 왜 올라가나 싶었는데 예. 얘도 이제 전기차다. 나도 이제 전기차다. 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그 자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포스코 뭐 SPS 예.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어쨌건 전기차에는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이 네. 모터에 들어가는 게 이게 핵심 코어, 예, 요게 이제 뭐 전동, 예, 코어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 100% 자회사가 이 회사가 지금 수주한 금액을 보게 되면 2025년까지 1,000만 대를 수주를 했더라고요. 이제 예, 친환경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조 5천억, 매년 한 5천억 정도가 이제는 매출에 잡히게 된다. 요 정도면 이 정도 수준 다른 뭐 전기차 관련된 소재나 부품 회사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뭐 2조, 뭐 3조 뭐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이제 맞는 저평가나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는 마련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저희가 4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외한 3종목은 굉장히 좀 생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3종목들 앞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새롭게 좀 부각되기 시작하고 기업 자체도 좋잖아요, 굉장히. 네, 지금. 네. 예, 그런데 좀 주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직도 뭐 좋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 막 좀 시작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종목들 예, 그렇죠. 오늘 좀 눈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목받은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가장 핫한 글로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뉴스 10, 지금 가장 주목받는 세계 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후 발표된 알파벳과 아마존의 견조한 실적,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게임스톱 소동을 일제히 잠재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톱 주가는 월요일장 30% 넘게 하락한 데 이어 어제장 60% 낙폭을 키웠고 은선물도 결국 10%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레딧발 과열 우려감이 완화됐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까지 더해지며 다우지수를 제외한 현재 미증시 선물지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증시의 호조에 힘입어 약 4시간 전 개장한 유럽 증시 또한 함께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내각을 새로 꾸리겠다 밝히며 현지 시간 3일 마리오 드라이 전 ECB 총재와 만날 것이라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드라기 전 총재가 차기 이탈리아 총리로 부상했다 보도했고 시장은 그의 취임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현재 2.8%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1월 서비스업 PMI가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되며 수요일장 중국 주요 지수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이죠. 텐센트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인터넷 기업 바이트댄스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원유 재고 지표까지 함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짜 종목 대방출 시간입니다. 이시다시 마켓 인앤아웃. 이 시간 24시 클럽 이경락, 김주욱 파트너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우리 장바구니의 결과 만나보겠고요. 오늘 우리 김주욱 대표님, 이경락 대표님 눈치를 계속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함께 시청자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네, 1위는 MC넥스. MC넥스가
삼성 SDI를 따라잡았습니다. 무려 80.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MC넥스가 24시 클럽 마켓 장바구니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SK 머티리얼즈 쭉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가 7위를 또 차지를 했습니다. 순위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위부터 또 보겠습니다. 9위는 에로티 베큐이고요. 그리고 테스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선택한 종목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3.9%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15위는 우리 김지욱 대표님이 보여주신 심택이었죠. 3.6%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17위, 19위 이렇게 해서 휴젤 아직까지 수익률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18종목 네,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선택한 종목 그래도 한 주에 뭐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죠. 그렇죠. 아쉽죠. 예. 근데 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우리 장바구니 종목들 굉장히 가고 MC넥스 짧게 한번 여쭤보고 가볼까요? MC넥스가 지금 계속 1위를 차지했던 삼성 SDI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MC넥스의 이런 약진, 꾸준히 가는 이 힘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아직도 좀 위로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아, 이게 또 애플 쪽으로 애플카 이쪽으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좀 연결이 될 거라고 저희도 여기까지는 생각은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생각보다 훨씬 더 잘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장바구니의 종목들 저희가 담아봤고요. 이제 이경락 대표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네, 바로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종목만 좀 길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페스라는 종목인데요. 잘 골라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은 내가 갖고 있는 분들도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뭐 머리가 찌끈찌끈거리죠. 뭐 복잡해 보여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펜리스 업체들, 삼성전자나 뭐 NXP 그리고 퀄컴과 같은 펜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들, 그러니까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파운드리 생산을 해주는 삼성전자나 TSMC, SK 하이닉스, 뭐 동부 하이텍 이런 곳에다가 맡기면 이쪽에서 이제 생산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반도체를 찍어내 주는데. 요 반도체를 이쁘게 패키징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콘티넨탈이나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BMW와 같은 이제 고객사들로 다시 이 반도체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키징, 보따리,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보따리를 싸줘가지고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따리를 싸주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보따리를 싸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범핑이라고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뭐 그런 역할.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범핑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가 동사가 이제 2019년도 때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WLP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칩을 이렇게 이제 웨이퍼 자체에다가 바로 씹는. 기존의 뭐 리드 프레임이나 뭐 복잡하죠. 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만들어서 크게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진출한 게 바로 요 펜아웃 WLP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요, 그 펜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제 심으면서 이렇게 칩을 씹는 건데, 요거는 바깥으로 빼가지고 하는 방식이니까 정말 많은 칩들을 한 번에 보따리를 쌀 수 있는 기술이다.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한 5개 들어가는 거를 뭐 50개까지 쌓을 수 있다. 이게 너무 확대했나요? 그 정도로 한 20개 정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요 정도로 또 한 번에 보따리를 같은 공간 안에 크게 담을 수 있다. 요 기술을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펜인이 더 많습니다. 펜인. 그러니까 2019년도 때 대박을 쳤던
WLP 기술,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이 더 많고요. 지금 이제 무서운 게 바로 요거거든요. 팬아웃, F5라고 되어 있죠. 19%밖에 되지 않지만 매출 비중에서 요게 점진적으로 커질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동사가 요 팬아웃 기술을 국내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반도체는요, 이 동그랗게 웨이퍼로 했었잖아요. 동사가 팬아웃 PLP라는 기술을 이제 WLP 말고 PLP라는 기술을 최근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납품이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도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게 동그랗게 웨이퍼를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 패널 레벨 패널 요런 기술을 만들어내가지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원으로 할 때는 요 그 모서리는 못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모나게 하면 다 쓸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서 정말 많은 칩들을 한 번에 패키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동안에 동사가 벌어냈던 주 매출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PMIC라고 요것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PMIC. 요게 이제 우리 휴대폰 보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볼 때 불이 딱 켜지고 내가 안 쓸 때는 불이 꺼져 있잖아요. 요게 바로 PMIC 기술이에요. 요 PMIC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바로 네페스예요. 그러니까 비싸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자동차 얘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안 쓰는 부분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력 소모가 많아지니까 그것이 계속 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 소모가 많아지니까 자동차 쪽에서 이 PMIC 기술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얘기 나오고 이럴 때 네페스가 주가가 튀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다. 요 PMIC는 모바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PMIC 같은 경우에는요, 요 네페스가 주름 잡고 있는 이 PMI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사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갤럭시 5G 같은 경우에는 그 PMIC 수량이 가장 많이 쓰이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사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MIC 기술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요즘에 이제 애플 스마트폰 많이 팔릴 것이다, 삼성 스마트폰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고사양의 스마트폰 바로 여기에 수혜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또 지금 전력 반도체 부족 현상,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바로 이 전력 반도체, 차량용 전력 반도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NXP사인데요. NXP사가 또 동사의 네페스의 주 고객사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PMIC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NXP도 네페스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면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나오는 배터리는 그 음극과 양극의 톡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가지고 만들면 에너지 효율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네페스가 만드는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드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필름 같은 것이 이렇게 살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뚜껑인데요. 뚜껑 위에 이렇게 필름 같은 게 씌워져 있어요.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 방향과 굉장히 흡사하죠. 좀 더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PP 필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음극과 양극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동사의 기술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갈목할 만한 그런 성장세를 예상해 보고요. 실적은 뭐 자회사 인적 분할부터 물적 분할이었죠. 물적 분할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는 부분, 또 투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2020년도는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2019년도 WLP만으로도 만들어냈던 영업이익 600억. 이제 WLP 말고 PLP, 팬아웃 WLP부터 PLP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실적이 올해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차량용 시장의 개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구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네페스 만나봤는데요. 네페스의 차트 흐름은 어떤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차트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게
지금 말하는 뭐 성장성이나 PLP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지금 녹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주가도 최근에는 이제 뭐 급등보다는 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예,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네페스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금 의아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바로 예스티라는 종목인데요. 예스티? 뭐 하는 회사지? 근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OLED 장비 업체로 많이 유명하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출이 많이 찍히는 OLED 장비 업체인데, 근데 OLED 장비 업체도 주가가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좀 다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인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사지 클럽은 지라갈륨 GaN이라고 하죠. 지라갈륨 반도체가 먼저냐?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를 쓰이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가 먼저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SiC 실리콘 카바이드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웨이퍼 쪽에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웨이퍼 링으로 많이 유명하죠. 웨이퍼를 잡아주는, 깎아주는 그 링 쪽으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도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뭐 실리콘 카바이드로 유명한 업체가 TCK라는 기업이 있죠. TCK가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도 유명하고 뭐 최근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도 뭐 자체 개발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TCK는 또 그동안 많이 소개시켰던 종목이니까 좀 배제하고 오늘은 예스티를 가지고 왔고요. 왜 예스티가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예스티의 자회사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기업이 이제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고요. 근데 이 재미난 게 그래서 검증이 됐나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SK가 요번에 예스파워 테크닉스에 268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33.6%로 2대 주주로 등극이 됩니다. SK가 왜? SK는 M&A를 잘하기로 참 유명하잖아요. 투자를 잘하기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대주주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예스티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예스티가 28.71%로 지분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SK그룹이 과감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검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SK 투자한 게 왜 중요한데? SK 실트론, SK의 자회사 SK 실트론이 두퐁의 자회사 중에 실리콘 카바이드 업체를 인수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SK 실트론은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동안 이제 뭐 OCI 지분도 투자했고 그동안은 실리콘 쪽에도 투자하다가 SK 실트론이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다 투자를 최근에 단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룹사 전체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이 열릴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스티의 자회사 예스파워 테크닉스에 투자했다는 거는요. 예스티의 투자 모멘트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예스티 만나봤습니다. 차트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도 최근에 좀 오래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요 종목에 저런 뭐 전력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그물망 상단에서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주목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스티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가구 업체 CD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D즈는요, 우리 김주욱 대표님 때문에 제가 알게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분이라서 그런가 사무실에서 의자를 바꾸는데 자기 의자만 바꾼 거야 CD즈로. 그래서 제가 앉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CD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CD즈를 써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무용 의자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1916년도 자료입니다. 관계사인 퍼시스가 그 사무용 가구 전문점이죠. 국내 시장 1위로 알려 있는데 최근에 의자 쪽은 CD즈가 막 치고 나와서 30%까지 그 점유율을 넓혀놨어요. 그만큼 의자 쪽에서는 유명한 기업인데요.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조금 넘는데 올해 200억 정도 찍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만큼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다. 보복적 소비 시대가 열렸을 때 가구 소비가 제일 많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소비가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CDG 의자도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도니까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작년 예상 영업이 200억인데 그리고 이제 몰티라고 제가 또 다둥이 아빠 아니겠습니까? 요 의자도 아동용 의자 또 CDG에서 출시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 시디즈 만나봤는데요. 차트의 흐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 제가 뭐 이게 한 번에 세 개를 살 수는 없었어요. 예, 하나만 샀고 그렇죠.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응은 그렇게 크게 주가에 없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역시 이게 실적 발표할 때쯤 되니까 주가가 지금 이제서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